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영입니다. 농사의 기본은 흙이라고 하죠. 지속적이고 안전한 농사를 위해 토양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말 이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한 아이템이 바로 토양을 지키는 진단 키트라고 합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토양 병해 진단 키트를 개발한 박인서 대표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에서 대상 수상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 지금도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는 2015년 처음 KBS 나는 농부다 시즌1에서 방영으로 개최되었고요. 농축산식품부가 주최를 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주관해서 농업의 미래 가치를 발견하는 목표로 농식품과 관련된 전방위 산업들에 대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를 발굴해서 투자 유치를 하고 제공하는 콘테스트였습니다. 참가 자격은 창업 7년 이내 창업자인데요. 저희가 창업 7년 이내에 해당이 돼서 참여하게 됐고, 물론 예비 창업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총 474개 팀 중에 기업 역량이 우수하고 기술성 등을 평가해서 심사 서류로 60개 팀을 선발하였고요. 발표 심사로다가 20개 팀을 선발하고 최종 발표 10개 팀 선발, 마지막 11월 10일 날 전문평가단 80명을 모시고 본선을 치러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진단 키트가 탄생하기까지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되돌아보면 음지에서 5년이 있었고요. 이제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개발할 때는 이게 되나 안 되나를 생각해왔고, 만든 이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가 가장 앞섰는데요. 오늘 감사하게도 이 귀한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진단 키트가 이번에 대상을 받음으로 그동안의 노력이 끝까지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처음 콜롬비아에 수출할 때를 생각하면 감회가 아직도 새롭습니다. 이번 계기로 농가 현장에서 토양 검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때의 그 관계자의 컨퍼런스를 주관하고 주재했던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밤새워 노력해준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 대상 수상작이 토양을 지키는 진단 키트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이 진단 키트가 어떤 아이템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토양으로부터 오는 전염병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균도 있고 사상균이라고 해서 진균 중에서 곰팡이라는 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주로 90%는 곰팡이에 의한 병이고 10%는 세균의 감염으로 인한 병입니다. 근데 농가 현장에서는 이것들이 어떤 병인지를 사실상 육안으로만 보고 안다는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흙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병을 바로 진단해서 어떤 곰팡이 균인지 어떤 세균 균인지를 알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진단 키트입니다. 사실은 시드는 경우들은 농사를 짓다 보면 왕왕 있는데요. 그것들이 해충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세균에 기인한 것인지 곰팡이에 기인한 것인지 모르고 여러 가지의 농약들을 요즘은 이제 작물 보호제로 바뀌었습니다. 작물 보호제들을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토양 내에 있는 유익한 균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농사에 계속 악영향을 미칩니다. 감기 걸린 환자에게는 감기약을 줘야 되고 배 아픈 환자에게는 배 아픈 약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아픈지 모르고 감기약도 주고 배 아픈 약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 키트는 정확히 어떤 병인지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병을 처방할 수 있게끔 개발되어졌습니다. 네. 토양 관리에 걱정이 많은 농민들에겐 정말 반가운 진단 키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진단 키트를 개발할 생각을 하셨나요? 저희 부친께서는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매년 아버지의 농사 일을 돕곤 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어떤 병이 오면 엄청난 양의 농약을 치시곤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릴 적 생각해 보면 병이 낫지 않고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보니 아버지는 잘못된 처방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병인지를 알려고 하시지 않고 그냥 여러 개의 작물보호제를 처방하면서 해오던 그냥 농사법대로 그대로 농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2015년 창업을 하고 나서 저희는 캄보디아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습니다.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비료를 수출을 했는데 저희 캄보디아의 직원이 비료를 쳐도 후추나무에 비료를 쳐도 비료에 효과가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는 뭔가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랴부랴 짐을 챙겨서 캄보디아로 날아갔습니다. 날아가서 후추나무가 재배하는 곳에 가보니까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비료의 문제가 아니라 토양에서 오는 병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삽을 가져와서 흙을 파서 토양의 뿌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했고 확인해 보니 토양 선충이라는 충에 의해서 피해가 있었고 병이 와가지고 시들어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현미경이나 어떤 장비가 있었으면 어떤 병인지를 확인해서 어떤 약을 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런 장비가 없으니까 제가 정확히 어떤 병이다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기약과 배 아픈 건가 폐렴과 이 모든 약들을 종합해서 처방을 내렸습니다. 즉 말하면 여러 가지의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5가지의 작물보호제를 칠하라고 말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그 자리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의 실정으로 볼 때는 그렇게 5가지의 약을 주다 보면 농가의 경영비가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한두 가지의 약으로 치면 될 거를 5가지를 쳐야 되니까요. 그때의 저의 심정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병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다가 현장에서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 진단 키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앞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네, 처음 캄보디아 출장 후 2017년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2019년 초기까지 초기 버전이 개발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작물에서 병이 오면 그 작물에 걸린 병을 가지고 진단하는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였는데요. 작물에서 병이 오고 나면 이미 병은 토양 전반에 걸쳐서 병이 만연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어떤 병에 말기에 판정을 받은 것처럼 토양의 전 포장에 병이 퍼져 있다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농민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미리 좀 알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은 다시 원점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미리 병을 찾아서 어떤 병인지를 안다면 토양을 소독하고 작물을 재배하면 보다 농사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했고 만약에 그 병이 정말 고질적인 병이라고 한다면 다른 작물로 대체를 해서 작물을 재배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작물에서 병이 오기 전에 토양에서 어떤 병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한 뒤에 농사 짓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토양을 가지고 다시 진단 키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진단 키트를 최종적으로 완성한 시기가 2020년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이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에서 선보이기 전까지는 좀 그대로 묵혀두고 계셨던 건가요? 예, 그 토양은 우리 사람의 대장처럼 상당히 많은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은 여러 가지 조건들, pH라든지 물리성, 화학성들이 너무나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단 키트를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토양에서 진단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 시드름병과 청고병에 대한 작물과 토양을 가지고 진단 키트를 만들었고요. 진단 키트가 얼마나 정확하게 반응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반응성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농업 쪽에서는 이 신속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가 처음이었고 저희가 아직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준다는 기관들이 사실은 쉽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 시험에서 성공 판정을 받았으나 공인 시험 기관의 인증이 없었기 때문에
판매하지 못하고 계속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개발을 멈출 수는 없다라고 해서 추가 2가지 병에 대한 역병과 무름병에 대한 개발을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 당시에 모건대학교 교수님께서 한번 검증을 해주겠다라고 하셔서 그 모건대 교수님과 만나서 검증을 했고 98% 이상의 정확성을 가진 성능 평가를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000개의 테스터가 판매를 했고요. 유관기관과 선도농가에게 3,000개 테스트를 판매하고 어떤 유관기관의 전문가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존까지는 현장에서 어떤 병인 것 같습니다라고 해고 왔는데 이제는 어떤 병입니다라고 해서 너무 병입니다라고 확신을 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네, 이번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이 진단키트의 필요성을 한 번 더 확인한 셈인데요. 이 토양 검증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과정 중에도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실용성 있게 만들까? 만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며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확신은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도전하는 동안 진단키트의 검정과 이를 인정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에서 많은 우수한 회사와 제품들이 있었지만 저희 진단키트가 대상을 받음으로써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진단키트를 통해 토양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농가의 경영비를 줄이고 토양의 오염을 줄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토양 검증을 원하는 농가들은 저희 회사에 전화를 해서 구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구매하실 수 있게끔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57개의 농업기술센터와 9개의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 기관들을 전체적으로 판매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이것들을 구매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에 문의하셔서 그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또 한번 진단받고 처방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진단키트 사용 방법도 간단하고 또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진단키트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없나요? 기존의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진단키트는 고비용과 오랜 분석 기간, 또한 또 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사용은 불가능하고 작물체에서만 진단한다는 그러한 단점들이 있는데요. 저희 진단키트는 애초 개발되어질 때부터 농가 현장에서 사용이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주의하면 손쉽게 어떤 병인지 검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물을 재배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1000제곱미터당 한두 개의 진단키트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토양의 5cm 정도의 겉흙은 걷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기후에 따라서 미생물이 바뀌기 때문에 걷어내시고 한 스푼 정도를 뜨는데 떠서 통 안에 모으시면 되는데 우리 방패연을 보면 5군데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하잖아요. 그렇게 1000제곱미터당 5개의 구멍을 뚫은 것처럼 흙을 채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섞어서 이렇게 진단키트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어떤 병의 피해를 보신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의 흙을 똑같은 방법으로 채취를 해서 테스트해 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작물 재배 중에 혹시 병이 걸린 부분에 작물이 시들어가거나 어떠한 병의 증상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초기에 내가 이 땅에 어떤 병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면 흙을 걷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뿌리 주변에 흙을 걷어서 테스트해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국내 농가 현장에서도 이 진단키트의 장점을 알면 반응이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토양 진단키트를 해외로 수출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예, 지난 터키 국제농업박람회와 중국 상해 농업박람회를 참여해서 우리 진단키트를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터키, 프랑스 등 다국적의 바이어들을 만났고요.
아직까지 현재 연락을 주고받으며 샘플을 출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멕시코와 페루, 콜롬비아는 수출이 이루어졌고요.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수출이 나가서 화훼 농가에 기존에 비료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진단키트를 통해서 화훼에 어떤 병인지를 처음 알았다고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시드름병이라는 병을 처음 알아서 그거에 맞는 처방을 하고 지금은 많이 경영하는 농가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메시지를 받고 있고요. 콜롬비아는 현재 대학에서도 검증을 받았습니다. 현지 대학에서도 검증을 받고 정확하게 검증이 된다라는 성능 평가를 받아서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아마 활발하게 판매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 수출 중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진단키트는 작년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성했을 때 코로나 진단키트가 전략물자로 들어갔거든요. 수출할 때 뭔가의 국가의 허가를 받고 수출하는 그러한 전략물자로 등록이 돼가지고 저희 농업 쪽 진단키트는 아직 그 대무역과 관련된 HS 코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진단키트처럼 똑같은 HS 코드로 나가다 보니까 전략물자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수출할 때 며칠간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네, 토양 진단 키트가 국내 농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 얻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토양 진단 키트를 개발한 박인서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키트 개발에 착수한 지 5년이 흐른 지금 이 토양뿐만 아니라 반려식물 관리에도 쓸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예, 진단키트는 작물 재배 전에 토양과 작물에서 어떤 병이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병을 진단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차 강조를 합니다. 지금까지의 거의 대부분의 진단키트는 작물에서만 병을 진단한다면 진단키트는 토양에서 병을 진단하게끔 되었는데요. 이는 작물에서 병이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물 재배 전에 내 토양에 한 번쯤은 어떤 병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토양 계량제나 이런 것들로 토양의 물리성이나 화학성을 개선하고 또한 미생물과 그에 적절한 작물 보호제 등으로 치료해서 작물 재배 성공의 확률을 계속 높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내 토양에 어떤 병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단연간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 암과 같은 토양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 반려견, 반려고양이들, 반려물고기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반려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우고 있는데 아파서 죽는데 이게 물이 부족해서 죽는지 아니면 흙이 잘못돼서 죽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식물 화분도 병을 진단할 수 있게끔 그 병 진단키트의 범위를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토양 진단 키트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범위를 좀 넓혀볼까 합니다. 네. 박 대표님 기업에서 개발하신 이 진단 키트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비전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진단키트를 디지털화할 계획입니다. 토양 전염병은 암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작물 보호제나 어떠한 친환경 유기농자재를 쳤다라고 해서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양의 개선 관리를 몇 년 동안 꾸준히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농가분들과 직접 소통하지 않으면 단순히 처방만 하고 난다면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화하고 계속 추적 관리하고 치료제를 처방하고 물리성을 개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번 진단키트로 확인하고 이러면서 단연간 동안의 그 치료 방법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화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기후에 어떤 병이 발생하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작물에 병이 많이 발생하는지 빅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그 데이터 등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기 위함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선호하는 상위 20개의 직업에 농업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농업과 관련된 직업이. 그래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농업 교육과 관련된 아이들이 흙을 만지고 농업이 얼마나 종합적인 과학인지를 알 수 있게끔 아이들이 손수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진단 키트를 재배 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흙을 만지고 진단 키트로 건강 검진도 해보고 하면서 좀 더 그 농업과 관련된 꿈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건강한 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평소 유기농업에 대해서는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가요? 토양에는 그람당 1g당 10억 마리의 미생물이 있습니다. 장보다는 우리 사람의 장보다는 적게 있지만 미생물이 살아 숨쉬는 미생물의 놀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 탄소 중립이 가장 핫한 이슈잖아요. 토양에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 탄소가 배출되기도 하고 토양에 탄소가 저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흙은 탄소의 저장 창고라고 하는데요. 이 토양에 아무런 검증 없이 작물 보호제를 쳐서 토양 내에 유익한 미생물이 모두 죽어버리면 거기에 있는 우리가 유기물을 주었을 때 토양에는 발효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패가 일어납니다. 부패가 일어나면 우리가 원치 않는 가스들이 더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작물 뿌리를 녹이고 부패되는 과정 속에 유해한 미생물들이 토양에 많이 번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토양에 있는 병들은 더욱 증가하게 되는데요. 토양에 있는 발효를 통해서 제대로 된 나타난 2차 대사산물을 가지고 작물이 그걸 먹고 토양은 건강해지고 보다 건강한 작물이 재배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토양에 대한 병을 검증하고 우리가 남용하는 작물 보호제를 줄이면 그것이 유기농업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하시면서 앞으로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정부 사업에 참여하고 또 대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하던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번에 받은 상금의 5천만 원의 일부는 진단 키트가 필요로 한 각 농업기술센터나 유관기관 또는 선도 농가 경영인분들이 회사에 요청하면 무상으로다가 저희가 기부하기로 우리 임직원분들과 마음을 모았고요. 일부 금액은 고생한 직원들과 회식을 하였습니다. 네. 정부 사업은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가 토양에서 오는 이 암과 같은 무서운 병들을 모두 다 진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더욱더 개발해 나갈 계획이고요. 네. 또한 이것들을 진단하고 나서 보다 환경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항미생물의 선발이라든지 식물 추출물들의 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더욱 개발해 나갈 계획이고요. 투자 연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투자 연계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디지털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솔루션 등을 보다 빠르게 그렇게 앞당겨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박인서 대표님과 관련된 자료들을 좀 찾아봤더니 작년에 바이오 헬스 산업의 핵심 기술로 선정됐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센터는 충청북도 내에 생명공학 분야를 활성화하는 그러한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충북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인삼과 수박의 토양병 진단 키트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에는 인삼 뿌리 썩은병과 전문이병 키트, 그다음에 수박에는 덩굴 마른병과 덩굴 쪼긴병 키트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삼의 뿌리 썩은병은 인삼은 2년이라는 예정지 관리를 하는데 땅을 내가 빌려서 인삼을 심기 전에 2년 동안 관리를 한 다음에 인삼을 심습니다. 근데 그때의 인삼의 뿌리 썩은 병이 있으면 그 균이 있으면 반드시 그 병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예정지를 관리하거나 내가 땅을 선택할 때 그 병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병균이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만들어지면 아마 좀 더 인삼 농가에서 안전하게 인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요즘 보면 이 청년 창업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이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청년 창업사관학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그 혁신적인 창업 CEO들을 양성하는 목표로 2011년에 안산에서 처음 개교를 했습니다. 충북 청년 창업사관학교는 2018년 9월 오창읍에 개소를 해서 현재 4기의 졸업생을 배출을 했고요. 창업 공간뿐만 아니라 사업비 지원을 해서 시제품도 제작하고 마케팅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인사, 노무, 회계 관리라든지 마케팅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육들을 시키기 때문에 창업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 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또한 동기들과 많이 네트워킹을 아직도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는 청년 창업사관학교 글로벌 멘토링의 미국 동부의 뉴욕의 10일간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진단 키트를 가지고 국내 우수 16개 회사가 참여한 가운데 미국에서 콘테스트에서 1등을 했습니다. 공동 1등을 해서 미국의 라인업 투자 회사와 MOU를 체결했고, 그때도 언젠가는 저희가 미국에서 투자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MOU를 체결하고 왔고요. 이는 미국에서도 토양병이 진단하는 것이 저는 1등을 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미국의 PCT 특허 출원을 하고 미국의 법인을 설립해서 미국에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기업의 비전과 계획을 들어봤는데요. 당장 올 한 해도 계획하신 거 많으실 텐데 어떠세요? 네, 2022년은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진단 키트를 어떻게 최대한 많은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가 가장 관건일 것 같고요. 유관기관과 농업인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올해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많은 농가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 유관기관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은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진단키트를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단된 병에 대한 치료가 될 수 있는 또한 올해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올해 우리나라가 동남아 날씨처럼 잦은 비가 오면서 사과나무에 많은 병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치명적인 병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사과나무의 병을 초기에 찾아낼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잘 개발되어서 사과 농가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한 땅을 위해 노력해 왔고 또 유기농업에 애정을 쏟고 있는 우리 박 대표님의 궁극적인 꿈이 뭔지 궁금합니다. 제 꿈은 약이 되는 농산물로 인류 최고의 행복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요즘 건강적으로 젊은 분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아픈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있겠지만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늘을 많이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하고, 향신료를 많이 먹는 인도 사람들은 향신료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먹거리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식물을 이용한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고, 채소를 활용해서 채소를 먹으면 건강 영양 보조식품이 되고, 알약을 영양제를 굳이 먹지 않아도 채소를 먹으면 알약이 되고, 채소를 먹으니 병이 치료되는 그러한 농산물을 만들어서, 즉 농산물이 약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드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이고 저의 꿈입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토양 진단 키트 개발로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대상을 수상한 박인서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배 작물에 집중할 때 땅과 흙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온 박인서 대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땅의 소중함과 또 농업이라는 직업을 제대로 알리고 싶다는 바람대로 앞으로도 멋진 활약 펼쳐나가시길 저희도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